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7월 6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AI 모델 직류 규제 본격화, 메타, AI 인프라 기업으로 주가 반등 기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AI 모델 직류 기술을 규제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한국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도체 기밀을 해외로 빼돌린 공범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별개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외국 법인도 국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벌 규정을 적용해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은 기술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앞으로 AI 분야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메타가 AI 광고 사업 성장과 인프라 기업 전환 가능성을 바탕으로 주가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메타 주가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흥미로운 진입 구간에 들어섰으며 AI 기반 광고 시스템과 왓츠앱 수입화 가능성 등이 주요 기대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 주가는 약 $582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2026년 12월까지 750에서 $900 범위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광고 추천 시스템은 분기별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어드밴티지 플러스 광고 도구는 경쟁사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연산 인프라를 외부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 진출 가능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AI 관련 자본 지출 증가와 디지털 광고 수요 둔화 등의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타 주가는 2025년 여름 $800 고점 이후 조정을 거친 뒤 $525 부근에서 지지를 형성하며 반등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은 $550에서 $680 범위 내에 있습니다. 주요 저항선은 $630와 $680 구간으로 이 수준을 돌파할 경우 상승 추세 재개 신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11일부터 인공지능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도비 분과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권 가이드와 다양한 수업 콘텐츠 제작 실습을 진행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분과도 운영되며 구글 분과에서는 협업 도구를 중심으로 수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현장에서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며 교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교육 혁신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챗봇보다 정확도가 높지만 전력 소비가 136배 더 많아졌습니다. 구글이 AI 에이전트 개발에 이어 전력 효율성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1000억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며 2025년 4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전 챗봇 대비 추론 속도는 25%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은 40% 줄었습니다. 구글은 AI 에이전트가 다양한 업무 자동화에 활용되며 업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AI 플랫폼과의 결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들의 AI 도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은 챗봇 대비 136배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독일 연구팀이 AI가 정치인과 전문가의 답변을 흉내낸 뒤 영국 성인 948명에게 실제 답변과 비교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AI 답변을 더 진정성 있고 일관되며 질문에 잘 맞다고 판단해 AI 정치 콘텐츠의 허위 정보 위험이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는 BBC 토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AI가 정치인과 전문가의 대답을 분석해 생성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은 AI 답변이 인간 답변보다 더 직관적이고 객관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가 정치적 대화에서 인간의 성향과 편향을 보완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구팀은 AI가 정치 콘텐츠 제작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행정 업무 효율화에 나섰습니다. 직원 10명이 참여한 자율연구회는 반복적인 수작업을 줄이기 위해 현장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학교 지도 앱, 여비 계산기, 급식 관리 앱 등 다양한 앱과 파워쉘 기반 자동화 스크립트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연구회는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노트북 LM 등 생성형 AI를 실제 행정 업무에 적용하는 실습형 연수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은 직원들이 직접 만든 디지털 서비스를 현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승준 행정국장은 AI를 활용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직원들이 학생과 학교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육행정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AI가 사용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플랫폼 누적 사용자가 200만 7,543명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대형 언어 모델 통합, 제품 기능 업데이트, 생태계 파트너 확대 등이 주요 영향을 미쳤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AI는 AI 모델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중 모델 호출, API 서비스, AI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하며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산 자원을 실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AI 기술의 확산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AI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AI의 사용자 확대는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아주대학교가 글로벌 AI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 사업반은 지난 4일 AI 컴퓨터 보안 계열과 컴퓨터 정보 계열 대학생 30명을 말레이시아로 파견했습니다. 학생들은 오는 25일까지 3주간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 부설 교육기관인 UTMSPC 조홀바루 캠퍼스에서 AI 전문 교육과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컨소시엄의 글로벌 학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국내 우수 AI 교육 모델을 해외 교육과정과 연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학생들은 전주대학교의 AI 해커톤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등 최신 AI 기술을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교육은 주당 20시간 이상의 프로젝트 중심 수업으로 진행되며 AI, IT 전공 영어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과정도 함께 운영됩니다. 매일 학습 내용을 영어로 정리하는 데일리 레포트 작성과 피드백, 글로벌 IT 기업 현업, 현지 전문가 멘토링 등도 마련돼 글로벌 협업 능력과 취업 경쟁력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해외 대학의 교육 환경에서 AI 기술을 배우고 프로젝트까지 수행할 수 있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영진전문대는 앞으로도 해외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한 글로벌 AI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학생들의 해외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 셉 MS가 기업용 AI 도입 방식을 바꾸는 FDE를 도입했습니다. FDE는 기업이 AI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이 기술은 기업이 데이터, 인프라, 모델을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FDE 도입은 2026년 7월에 시작되며 기존의 AI 도입 방식과는 달리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AI를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입니다. 오픈AI, 셉, MS가 이 기술을 공동 개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AI 업계에서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FDE는 기업들이 AI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와는 다른 전략입니다. 기존의 AI 도입 방식에서는 기업이 외부 플랫폼에 의존해야 했으나 FDE는 그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는 기업이 AI를 더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보안 강화와 AI 대응을 차세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4대 은행이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1,538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368명에서 약 4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AI와 사스 도입이 확대되면서 고객 정보 침해 및 금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보안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도 망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보안 위협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능 AI 모델이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침투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국내 은행들은 AI 위협 대응을 위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은행권은 선제적으로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차세대 AI 검색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네이버는 AI 탭에 새로운 경량 AI 모델을 적용해 검색 기능을 혁신적으로 진화시켰습니다. 4세대 AI 모델은 기존 하이퍼클로바엑스 대비 환각 현상이 30% 줄어들었고 응답 및 처리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모델은 데이터, 이카 캡처, 트레이닝 3대 축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교육적 지식부터 법원 판례, 전문 논문까지 학습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실생활 지식을 포함해 복잡한 질문에 적절한 문서를 빠르게 찾아 답변을 제공합니다. 네이버는 검색, 쇼핑, 플레이스, 생활정보 분야 데이터를 사전 학습 단계부터 반영해 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 기술도 적용해 AI의 안정성과 사용자 경험을 강화했습니다. AI 검색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차세대 기술을 통해 경쟁 구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실행력 있는 AI 검색 서비스 AI 탭을 선보이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체 최적화 모델과 AI 에이전트 기술을 결합해 검색 시장 재편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 D2SF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탭에 탑재된 새로운 모델과 핵심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네이버의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엑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경량 모델로 검색, 쇼핑, 플레이스 등 네이버 서비스 환경에서 실제 과업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학습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복잡한 사용자 요청에 최적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버티컬 서비스 분야의 고품질 데이터를 사전 학습 단계부터 반영했습니다. 환각 현상도 줄였으며 네이버 자체 벤치마크 결과로 서비스 역량 평가에서 글로벌 동급 모델 대비 10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네모트론 연합에 참여하면서 가속도가 붙은 결과입니다. 네이버는 AI 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기술인 하네스 엔지니어링도 공개했습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AI가 부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사용자 요청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운영체계입니다. AI 검색의 다음 단계로 멀티모달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며 올해 안에 스마트렌즈와 AI 브리핑 AI 탭을 결합한 멀티모달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롯데백화점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점에서 AI 기반 향수 추천 서비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공연을 결합한 팝1패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1층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무술 공연과 판다 로봇의 쇼를 볼 수 있으며 동시에 AI 가전 페스타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참여해 AI 기술을 적용한 에어컨, 세탁기, 로봇 청소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전시합니다.
행사의 배경은 최근 AI 기술이 소비자 생활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매장 내 AI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7월 5일 잠시 야구장에서 시리즈 최종전을 치르며 경기 결과가 중 상위권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LG는 퍼러스트를 선발 투수로 내세워 불펜 수비 뎁스 우위를 바탕으로 6이닝 버틴 뒤 후반 운영으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류현진이 6-7이닝 2실점 이내로 막는 동안 강백호, 노시환 중심 타선이 퍼러스트 상대로 초중반 리드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LG는 51승 31패로 1위를 유지하며 최근 흐름에서도 큰 연패 없이 강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고 타선은 출루 콘택트 중장타를 고루 갖춘 구성으로 어떤 유형의 선발을 만나도 득점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39승 2무 39패로 정확히 승률 5할 상태에서 6위에 머물고 있으며 선발 불펜 운용의 기복으로 인해 승률을 끌어올리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시즌 9승에 다가서거나 달성할 경우 팀 전체 사기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 탭을 통해 검색을 넘어 예약 구매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트형 검색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합니다. 27년간 쌓아온 검색 노하우와 쇼핑 플레이스 등 서비스 자산을 결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26일 정식 출시한 AI 탭에 프로덕트 네이티브 거대 언어 모델을 탑재해 답변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하이퍼클로바엑스 모델을 경량화한 것으로 네이버 쇼핑 플레이스 분야 등 고품질 데이터를 학습시켜 서비스를 최적화했습니다. 환급 비율은 기존 모델 대비 최대 3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답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업형 소형 언어 모델 구조도 구축해 각 단계를 소규모 모델들이 나눠 처리했습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적용해 AI 탭이 일머리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향후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고 행동까지 나아가는 멀티모달 검색 기술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롯데백화점이 12일까지 타임빌라스 수원에서 AI 체험 축제 탑일패 위드 AI를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고객은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맞춤형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번 행사는 패션 AI 기업 사마띠와 이미지 영상 생성 플랫폼 엑스브러시, 파일로보틱스 등 AI 기업들이 참여하며 쇼핑몰 2층에서는 AI가 고객 이미지를 분석해 맞춤형 향수를 제안하는 스마트 미러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키오스크를 운영합니다. 1층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무술, 판다 로봇 공연 등도 진행됩니다. 또한 AI 가전 페스타가 열리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 기술을 탑재한 대표 가전제품을 전시합니다. 행사 기간 내에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 상품권을 제공하고 F&B 매장에서 AI 추천 메뉴 주문 시 할인 쿠폰도 제공됩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대규모 모델 개발에 집중하며 서비스에 강한 AI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2024년 12월에 출시한 네이버 클로바 인사이트는 112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춘 초대형 모델로 기존 대형 모델 대비 30% 이상의 성능 향상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네이버가 최근 AI 분야에서 경쟁력 확대를 위해 투자한 결과로 대형 기업들의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기존 네이버 클로바 대형 모델 대비 추론 속도가 25% 빠르고 자연어 처리 능력도 15%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는 기존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자들에 비해 서비스에 적합한 AI를 강조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는 반도체 산업에 집중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은 AI 인프라 분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AI 인프라 관련 기업의 시장 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반도체 기업의 시장 가치는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 서비스 업체보다 인프라 기업이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에서 인프라 기업의 점유율은 42%로 서비스 기업보다 8% 높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분야는 기존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하면서도 독자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AI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에 따라 태릉고등학교는 AI 이중점 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태릉고는 올해부터 정보와 인공지능 기초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3학년 동안 매 학기마다 정보 관련 교과를 개설합니다. 교육부는 AI 이중점 학교로 올해 1141개교를 선정하고 내년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들 학교에는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이 투입됩니다. 태릉고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며 AI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휴일이나 방학에 해커톤, 인공지능 캠프 등을 개최하고 축제에서는 AI 연구 동아리가 로봇 축구 대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세특의 기록이 담기면서 유수대학 진학률도 급증했습니다. 태릉고의 서울 4년제 대학 합격자 수는 2021학년도 52명에서 2026학년도 13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정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구 및 컴퓨터 시설, 정보교사가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한 과목에 학생 50에서 100명이 신청하면 수업마다 20에서 30명으로 분반해 진행합니다. 태릉고는 컴퓨터실이 3곳이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KB국민은행이 AI 기반의 대화형 금융 서비스를 9월에 KB 스타뱅킹에 도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자연어 기반의 통합검색과 대화형 거래 기능을 포함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일일 누적 200만원 이하 금액은 대화창에서 즉시 이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국어 지원 범위를 기존 11개국에서 16개국으로 확대해 글로벌 고객의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구조를 도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AI 기능의 유연한 결합과 확장에 기반을 두고 있어 슈퍼 에이전트로 진화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리스크 대비를 위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AI 인프라 관련 기업 투자 확대 덕에 올해 2%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증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는 AI 모델 훈련 및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전기요금 상승이 기업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2% 이상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AI 산업의 견고한 실적 여부가 코스피 지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84% 하락한 8088.34의 거래를 마쳤으나 AI CPX 피크아웃 우려가 완화되면 다시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7일 발표되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과 10일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 AI 투자 수익성과 CPX 가이던스가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AI 중심의 상승세가 재개되려면 하반기 반도체 업체 실적을 통해 방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심리 전환이 중요한데 삼성전자 실적이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카본6가 2024년 7월 설립 후 2년 만에 4,030만 달러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했습니다. 이 투자는 기존 시드 투자금 400만 달러를 포함해 누적 투자금은 4,43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LB인베스트먼트와 DSC인베스트먼트가 공동 리드하며 IMM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SV인베스트먼트, 미국 코텐시아 ASQ 등 국내의 투자자가 신규 참여했습니다. 시드 투자에 참여했던 푸틸벤처스, 스톤벤처스, 자이트가이스트 캐피탈, 엑스퀘어드, 카본블랙 등 기존 투자사도 모두 후속 투자에 나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9월 출시한 첫 제품 시그마키트를 바탕으로 카본6를 평가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조 현장에 특화된 로봇 AI와 전용 네트워크, 로봇 그리퍼, 센서 모듈, 티칭툴 등을 결합한 자동화 솔루션으로 하루 정도의 작업 학습만으로도 해당 공정을 수행할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필름 탈부착과 조립, 머신 펜딩, 케이블 체결, 거리 작업 등 섬세한 공정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은 카본6의 중장기 경쟁력으로 데이터 플라이힐을 꼽았으며 제품이 더 많은 제조 현장에 공급될수록 작업 데이터를 축적하고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제품은 실제 제조 현장에 도입돼 고객 계약과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다수의 로봇 AI 기업이 연구 개발이나 실증 단계에 머무르는 것과 달리 카본6는 실제 현장 배치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했습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AI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향으로 토큰 맥싱보다 모델 맥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용료가 부담스러워지면서 기업들은 효율적인 AI 구현을 위해 모델 맥싱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5일 보도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던 토큰 맥싱 방식이 이제는 모델 자체의 성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모델 맥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AI 모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에서 모델 맥싱은 기존의 토큰 맥싱보다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AI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이드웨이브가 인터커넥트 기술을 통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4분기 출시 예정인 3D 인터커넥트 기술로 기존 대비 40% 이상의 전력 효율 개선과 20%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은 AI 반도체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연결 장치로 AI 시장 점유율 15%를 기록하는 이드웨이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인터커넥트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드웨이브는 AI 반도체와의 연동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AI 전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AI 전환 전략 실행을 위해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토론회 레드팀으로 활용해 실시간 반론과 대안 제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생동하는 신한, 압도적 몰입을 슬로건으로 시장 경쟁력 제고와 AX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며 그룹 내 AI 활용 사례 공유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리더부터 AI를 활용해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별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더해 몰입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은 AI 기반의 혁신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전반에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XRP가 볼린저 밴드 중간선을 돌파하며 중기 강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7월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는 연휴 이후 볼린저 밴드 중간선을 아래에서 위로 넘어섰고 가격 하락 상단 절반에 자리 잡으며 장기간 이어진 봄철 하락 흐름을 끝냈습니다. 반등과 함께 XRP 레저에서 X400이 퍼실리테이터 활동이 급증했고 T54 AI 데이터 기준 최근 30일 동안 네이티브 토큰 결제 규모는 111% 증가했습니다. 신규 가맹점 합류로 X400이 상업 네트워크 참여자는 125까지 확대됐고 AI 에이전트 간 상거래는 이미 97만 9,134건이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자동화 상거래 부문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XRP가 1.2에서 1.2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1.3달러를 향한 경로가 열릴 전망입니다. 1.1039달러는 매수세가 지켜야 할 핵심 지지선으로 단기 조정 과정에서도 해당 가격을 유지해야 강세 전망이 보존됩니다. 1.1039달러 아래로 복구하면 돌파 신호가 무효화되고 다시 하락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오마르 야기 전 유시 버클리 교수 중국清华대 인공지능 기반 연구소 이끈다. 야기 교수는 AI를 활용해 신소재 설계 합성을 혁신하는 연구팀을 이끌고 소재 개발 주기를 수십 배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기 교수는 임명식에서 물 부족과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언급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소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기 교수는 금속유기 골격체 연구로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으며 MOF는 금속이온과 탄소 기반 분자를 결합해 만든 초다공성 스펀지 형태 물질로 현재까지 알려진 물질 중 가장 넓은 표면적을 자랑해 탄소 포집과 수소 저장 등 친환경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기 교수는 팔레스타인 난민 가족 출신으로 노벨상 수상자 중 첫 팔레스타인 출신 과학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낸드 플래시의 몸값이 DRAM 못지않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YMTC가 AI 추론 확산으로 인한 낸드 수요 증가에 대응해 증설 경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2024년 2분기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분기 대비 18% 상승했으며 3D 낸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성능 메모리 모듈 수요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기반 추론 기술 확대로 데이터 저장 및 복구가 필요한 낸드 플래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YMTC는 2024년 하반기까지 200억 달러 규모의 신설 공장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경쟁사들이 이미 진행 중인 증설 전략을 반영한 것이며 낸드 플래시 시장의 경쟁 구도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AI 에이전트는 기존 챗봇보다 질문당 최대 137배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사람처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일련의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비서로 검색, 계산, 코드 작성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AI 에이전트가 기존 챗봇과 달리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챗봇과 달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있어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결과는 AI 에이전트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